시간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 하지만 시간에 대해 깊게 생각하면 알 수 없게 된다. 아우렐리누스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입니다. 1500년 넘게 이어온 철학자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말은 여전히 중요하게 남겨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나이를 먹어가는 통상적인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미래나 과거로 가는 시간여행에 대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만 이는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로의 시간여행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의 여지가 있는 반면 미래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학계가 아직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시간이라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꾸준히 봐주신 분이라면 이전 영상에서 몇 번이나 이 주제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물리학에서 시간은 네 번째 차원으로 설명됩니다. 더 간단히 말하자면 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에는 모두 폭, 높이, 길이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3차원이고 거기에 시간축을 더한 것이 4차원이죠. 우리가 분, 시간, 일 단위로 시간을 측정한다고 해서 시간에 절대적인 속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강의 흐름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물은 장소에 따라 다양한 속도로 흐릅니다. 잡을 수 없는 시간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상대성에 4차원 공간을 넘나들 수 있는 시간여행의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위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물질은 시간을 멈출 수 있다라는 가설을 세웠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물질이 무거울수록 그 주위는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 증거로 우리 머리 위를 날고 있는 GPS 위성을 들 수 있는데요. 각 위성에는 고정밀도의 시계가 탑재되어 있는데 그 시계는 하루에 30억 분의 1초씩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차이는 매일 보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긋난 시계 자체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지구의 거대한 질량으로 인해 지상에서는 궤도상보다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태양 수백만 개분의 질량을 지닌 커다랗고 자연적인 타임머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맞습니다. 바로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명 이론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은하계 중심부 블랙홀 부근 궤도에 사람이 탄 우주선을 실을 경우 승객들의 시간 속도는 2분의 1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만약 승객들이 5년간 이 궤도를 돌았다면 지상에서는 벌써 10년이 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들은 과거에는 동갑이었던 사람들이 벌써 5살 연상이 되어 있는 미래의 지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시공이동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미래를 가기 위한 또 하나의 힌트는 이동 속도입니다. 만약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한다면 필연적으로 미래로 이동하게 됩니다. 스티븐 호킹 씨는 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진짜 타임머신이라고 할 수 있는 초고속 열차를 고안했습니다. 이 열차의 선로를 지구 주변에 깔고 열차의 속도를 점점 더하며 지구를 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물리법칙으로 열차가 광속을 넘을 수는 없지만 그에 근접할 수는 있습니다. 열차는 1초간 지구를 7바퀴 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승객들이 일주일 후에 돌아오면 지상에서는 2주 혹은 1개월 정도가 아니라 무려 100년이나 지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경우 승객들의 시간은 블랙홀 궤도위보다 훨씬 느리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애초에 왜 시간이 늦어지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광속을 넘지 않기 위해 발생된 자연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승객 한 명이 광속을 넘기 위해 아니면 적어도 광속을 따라잡으려고 갑자기 열차의 진행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승객 앞에는 아마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연법칙은 광속을 넘지 않기 위해 항상 시간을 느리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열차와 비슷한 것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대형 광입자 충돌기입니다. 과학자는 이 실험에서 광속의 99%의 속도로 운동하는 물체는 시간이 느려진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파이 중간자는 매우 빠르게 붕괴되는 입자로 수명이 겨우 4천만 분의 1초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광속의 99%의 속도까지 올렸을 때 파이 중간자의 수명은 30배나 길어집니다. 이것도 미래 시간 여행의 현실성을 보여주는 사실 중 하나입니다.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실현 가능하다는 인식조차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조금만 생각해봐도 많은 모순이 존재하는데요. 이를테면 결과가 원인보다 앞서 일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불가능한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원 우주론의 이론을 따른다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패러렐 월드의 과거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행동이 원래 세계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지만 더 이상 원래의 세계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2014년 유명한 물리학자 킵손 씨의 학술 연구를 기초로 인터스텔라라는 훌륭한 SF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감독과 작가였던 놀란 형제는 5차원의 시간여행을 표현하고자 했는데요. 아무도 본 적 없는 것을 정확하게 재현해내고자 했던 이 시도는 과학적 관점에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주의 차원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현재 이론 물리에서 부동의 이론이라고 알려진 것이 바로 M 이론인데 이는 촉근 이론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M 이론에 따르면 11의 차원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차원의 수를 12로 해서 그중 2가지가 시간이라고 하는 F 이론까지 존재합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차원은 4개뿐이라는 것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3차원은 시간축을 따라 움직이고 있고 그것도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터스텔라에서는 영화 제작자들이 보여주는 5차원 세계가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인공인 딸의 방이 여러 겹으로 겹쳐 생겨난 일종의 초입방체입니다. 저마다의 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순간순간들이 3차원의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인공은 중력 이상으로 인해 과거의 딸과 교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과학적으로도 모순되지 않았는데요. 5차원이란 인생의 시간축, 즉 뿔뿔이 흩어진 모든 사건들이 하나로 모인 고차원의 평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현실 세계의 시간축이 무한히 존재한다는 가설이 옳다고 한다면 5차원에서는 무수한 방향으로 뻗어나간 온갖 패러렐 현실의 모든 시간축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5차원으로 갈 수 있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의 생활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마 물리 법칙도 다르게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5차원에서 직선인 2점을 붙이고자 하면 4차원의 시공간이 뒤틀린다고 합니다. 이른바 시공간의 뒤틀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 없이는 아마 시간여행의 실현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있는 생명체에게 시간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네요. 영화 인터스텔라는 연구자들이 글로밖에 표현하지 못했던 세계를 아름다운 영상으로 시각화시켰습니다. 인류는 아직 4차원 이상의 차원을 보거나 느낄 수도, 시간에 영향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는 5차원 세계와 시간을 초월하는 중력을 스스로 상상해서 재현해준 제작자들에게 감사해야겠죠? 인간은 아직 그런 것들을 볼 수 없으니 말입니다. 어쩌면 진짜 5차원 세계가 영화에서 그려진 그대로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영화 작품은 많은 사람들의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과학에 흥미를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역할도 하죠. 이는 무척 반가운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충분히 기쁜 일이지만요. 항상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봐주신다면 과거, 현재, 미래 언제라도 저희는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